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TV 김경숙입니다. 3월 9일 날 보도 자료가 또 발표가 됐어요. 3월 13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도 자료 이렇게 보시면 3월 9일 날 배포가 됐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를 시켰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을 구체화를 시키고 증빙 자료 제출 규정을 도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었는데 가격 급등 지역 집중 모니터링 그리고 기획조사를 실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시행 내용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시킨다는 내용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월 13일 거래 계약분부터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제출을 한다는 내용인데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지 소득 금액 증명원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기재 항목별 증빙 자료 이렇게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하시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 구체화 내용입니다. 구체화 세부 내용은 이렇게 아래에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하는 내용인데요. 2월 21일부터 시작이 됐고 3월 1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조사 지역이 불법 행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참고 내용을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증빙 자료 제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또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일괄로 제출을 하고요. 개인이 거래를 했을 때는 개인이 제출을 합니다. 증빙 자료 제출 시 시행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되냐? 모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요.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증빙 자료에는 뭐가 있는지 또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차입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인데요. 반드시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을 합니다. 금융기관 그 예금액으로 거래를 했을 때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밖에 현금이나 그 밖에 자금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게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참고 자료 이렇게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요령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나중에 기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에 보시면 소유동산을 팔았는데 그 대금이 은행에 예금이 돼 있어요. 그 돈으로 주택을 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 어떤 거를 자료로 내야 되냐 이 말인데요. 답은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주식을 판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주식 거래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상속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가 그 돈으로 주택을 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칸을 기재하고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개정된 자금 조달 계획서 중 증여, 상속, 현금, 그 밖의 자금 이런 칸이 개정이 돼서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를 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8번을 보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도 개정된 부분인데요. 자금 조달 그 지급 방식은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냐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각 칸에 기재를 하고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을 해야 되고 은행에서 돈을 이체를 해서 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대출 금액을 승계를 받는 경우 그런 것도 기재해야 되고 현금으로 지급
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 2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정 자금 조달 양식이 있어요. 이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핵심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대상 지역을 이제 확대를 함으로써 조사 지역까지 확대가 됐는데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 급등 지역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기획 조사까지 실시를 합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3월 13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죠. 금액은 조정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조정 지역은 6억 원 이상인 경우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공동 매수 시에는 공동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각각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도 안 됩니다. 경매, 공매 시에는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개정이 됐죠. 이제 2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해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제가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잘 유념하시고요.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 임대주택의 이제 임대료가 상한선이 5%가 있죠. 기존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또 들어왔더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 5%를 넘기면 안 되게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 중개 시에 확인 설명서에 1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대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한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초과의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꼭 첨부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